그게 마지막에 이제 지적 청량 이렇게가 나오거든. 나올 때 첫 번째 거기 보면 25번에 보면 청량의 대상이 나오죠. 그죠? 이 청량의 대상은 13가지가 있거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외워져 있지. 근데 X를 보면 지금까지 시험에 놓았던 지문들입니다. 자, 일단 1, 2, 3, 4를 묶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일단 이래 합시다. 위성기준점 공시법 시간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지. 공공기준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청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에 놓을 때 보면은 옳은 것을 묻는 지문이 있고, 틀린 것을 묻는 지문이 있거든. 그러면 옳은 것을 물을 때는 반드시 들어본 글자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틀린 것이라면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거는 틀린 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공공기준점이 만약에 떴다 이러면 공시법 이놈의 자식 공공기준점은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옳은 거를 물으면 반드시 들어본 글자입니다. 근데 틀린 거를 물으면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럼 그건 정답인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갑니다. 1번으로 봅니다. 위에서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은 몇 개? 2개. 자, 10번, 11번을 묶고 오세요. 10번에 검사 청량과 11번에 지적 제조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밑에 가는 내려옵니다. 2번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것, 요리 나오죠. 12번, 13번을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12번과 13번은 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여러분들 12번은 경계보건 청량, 13번은 지상건축 현황자 줄 꼽아보세요. 그게 지적 현황 청량, 지적 현황 청량. 맞죠? 네. 그 밑에 내려옵니다. 3번에 경계점 잡아두는 법을 비추하는 지역 8번, 9번을 묶어보세요. 제가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딱딱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경계점 잡아두는 법을 비추하는 지역은 축척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2단이다. 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것은 신규 등록 2단이다. 이지. 그거는 되졌죠?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량의 절차입니다. 1. 지적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에게 의뢰한다? 시작.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런데 2번에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의뢰할 수마다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 거는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청량입니다.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뭐다? 4일. 그건 응용 안 됩니다. 그런데 합의는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이거는 응용이 되죠. 그 기출문제 나온 거를 보면은 만약에 지적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자, 요게 청량 기간 검사 기간입니다. 20일간 하기로 했다. 그럼 2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15일. 4분의 1은 뭐다? 5일. 그럼 20일 중에 15일은 청량 기간, 5일은 검사 기간. 됐다, 안 됐다?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40일이라고 냈는 거예요. 그럼 답은 여기 며칠? 30일. 뭐다? 10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은 되거든. 근데 그거는 15회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 이후에는 15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나오면 요렇게 해볼게요. 청량 기간은 5일, 오더와이더 5. 검사 기간은 며칠? 4.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1개에서부터 15개 이하는 며칠? 4일. 요렇게 됐죠. 됐죠? 네. 근데 15개를 초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초과 하나 몇 점? 4점. 그러면 16개, 1개 초과 있지? 그럼 하루. 17개, 2개 초과 있지? 하루. 18개, 3개 초과 있지? 하루. 19개, 4개 초과 있지? 그러면 다 하루. 이때는 1개를 초과해도 하루, 2개를 초과해도 하루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요 4점에서 며칠을 둔다? 하루. 그러면 또 19개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또 몇 점? 4점.
그러면 20개 하면 뭐다? 하루. 21개도 뭐다? 하루. 22개도 뭐다? 하루. 23개도 뭐다? 하루. 감 잡았어요? 네.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은 요 정도에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을 한다.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며칠이냐면은 15개까지가 며칠이다? 4일. 그럼 16개니까 뭐다? 하루. 그럼 이렇게 청량 기간은 며칠? 10일. 검사 기간은 며칠? 9일. 그러면 요게 10일과 9일은 하루가 차이 나는 거는 출발해서 차이 나는 겁니다. D는 전부 다 숫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는 시로리사 또는 대두되는 지력 소관청부터 검사를 받는데 경계보건 청량과 지력 현황 청량은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 네. 그러면 작년에는 있잖아요. 지적 기준점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지적 기준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2번을 봅니다. 2번에 봅니다. 2번에 봅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의 등본이나 그 청량 기록의 4번을 발급받으면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시로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어더와이더 O. 지적 삼각보류점, 지적 도근점은 지적 무선청, 소관청.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무선청, 도근. 요래만 딱 나누면 됩니다. 요래만 나누면. 맞아요? 네. 그럼 요래 나눌 때 여기는 전부 다 지적 무선청, 소관청 요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위에 거를 갖고 시험에 내지 밑에 거를 갖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왜? 밑에는 전부 다 답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열람 발급에서는 요거는 시로리사 또는 지적 무선청, 소관청. 그 올해 시험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럼 제일 위에 그림을 보세요. 지력 삼각점 이래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설치는 2 내지 5km마다 하나. 그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러면 도면 속에 십자 표시가 있으면 지력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 이단이다. 이지. 그런데 그 밑에 거는 있죠. 지력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위로 갑니다. 관리입니다. 관리. 지력 삼각점 관리는 누가 한다? 시로리사. 됐죠. 열람 발급은 시로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 청량에 대한 적부 재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정위원회를 두고 자르세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시작, 시도. 시군구에는 지방지정위원회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은 다 똑같은 거든. 축척변경위원회든 지방지정위원회든 중앙지정위원회 답은 다 똑같습니다. 5명에서 몇 명? 10명.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여러분들 포함입니다. 항상 포함.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뭐다? 가장. 그 다음에 위원은, 예를 들어, 그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어더와이더 O. 그 밑에 거 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여러분들, 위원장, 부위원장은 지력 담당 국장, 과장, 그 자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위원만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에서 연이 나오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지적법에는 2년, 등기법에는 3년. 등기법에 3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한 번 하면 몇 년? 3년. 연도가 나오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지적은 2년, 등기는 몇 년? 3년.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 의결로 나섰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딱 이랍니다. 시작,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양성, 징계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즘의 추세가 뭐냐 이러면 만약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지적청량적부심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한다. 오더와이더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적청량적부심사 사항과 지적기술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요즘 추세가 이래. 그러면 아까 전에 지나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설치의 보존 기간 등을 기록 등록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오덱스다 좀 전에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는 오더와이더 보존 기간은 오덱스다 X. 그러니까 하나는 O를 쓰고 하나는 X를 쓰는 거야. 이거는 옛날에 기출문제 답이 너무 쉽지. 왜?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몇 개?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와, 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로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는 이렇게 되겠죠. 지적청량적부 재심사 사항과 지적기술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러면 오더와이더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는 O로 쓰고 한 개는 X로 쓰는 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적청량적부심사입니다. 청구입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효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여기서 시효리사에게 이라면 오덱스다 X. 시효리사를 거쳐 됐죠. 그 다음에 심의의결입니다. 해보입니다. 해보 며칠? 30일. 심의의결은 며칠? 60일. 연장은 며칠? 30일. 딱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뭐 없이? 지체 없이. 시효리사에게 송부하죠. 송부받은 시효리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통지한다? 7일. 위에다가 5일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며칠? 5일. 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며칠? 7일. 그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심사입니다.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정입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청량성과로 수정한다 나오죠. 네, 그게 밑에다가 직권이라고 해서 직권. 그래서 아까 등록상 정정에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렇게 되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단원의 막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 나는 했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 모르겠더라. 한 번만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괜찮습니다. 폐지와 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세요. 10페이지 임차권요. 자, 잠깐만 열이라 보세요.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이전.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하는 겁니다. 맞다, 맞지. 그럼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는 소멸했다, 소멸 안 했다? 소멸하면 이전이 될 수가 없지. 맞죠? 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잖아요. 맞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을 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전할 수, 임차권 계약이 끝났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지. 그러면 이전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칠판을 잠깐 없어요. 그럼 요래 공부를 해봅시다. 자, 정리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종료된 임차권은 이전할 수 시작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전세는 있잖아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럴 때는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전해 줄 수 있다. 요거는 기간이 끝나야 이전하는 거다. 끝나기 전에 이전한다. 이는 끝나야 이전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끝나면 이전할 수 시작 없다. 요거는 끝나야 이전할 수 시작 있다. 통과.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끝매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이론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풀이에다가 집중을 하세요. 오케이? 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됐죠? 자, 오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기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